더 이상 월급 로그아웃은 그만. 더 이상 금수저를 부러워하기보단 직접 금맥해러 나서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세상의 모든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권도영의 도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한국은퇴설계연구소의 권도영 대표님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기 MC 광스랑 같이 하셨다고. 아, 텐션이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예. 소리를 지르시는 느낌이어서 예. 아주 뭐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뉴스도 그런, 그렇게 하는 친구여서 예, 굉장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팀의 명물입니다. 예. 네. 어쨌든 한주 못 TV가 뵀는데 좋았다고 하지만 예, 한주 못 뵀는데 뵙고 싶었어요. 그러니 예. 근데 뭐 영혼이 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예.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주식 투자자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를 소개해 주실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 뭐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재무제표를 또 한 손에는 차트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차트와 재무제표를 함께 봐야 되는데 사실 차트 보는 건 왠지 좀 멋있고 네. 또 이걸로 분석적인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재무제표는 보기가 좀 까다롭고 숫자가 많고 그다음에 이해 못하는 글들이 많아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맞아요. 사실 중요한 건 차트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재무제표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주식 투자는요 숫자와 그래프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맞아요. 기업의 성적표를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이 네. 기업이 어떤 성적을 냈고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오늘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업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인 것인데 저희가 재무제표란 말을 이제 정말 많이 들어보긴 했습니다. 아까 우리 권 대표님 말씀처럼 실제로 딱 보잖아요. 그럼 이게 굉장히 숫자가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단위도 참 너무 어렵고 힘든 마음이 우리가 드는데 예. 빵집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빵집을 1,000만 원 주고 냈어요. 네. 그리고 이제 100만 원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아이고. 연지곤지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시죠. 방금 1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바로? 네, 선배 덕인가요? 네. 옆에서 알려주고. 예. 1,000만 원을 해서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 수익이 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때 들어간 1,000만 원은 이제 자본금이 되고요. 네. 10%는 수익이 되죠. 그래서 예. 얼마를 넣어서 얼마를 벌었냐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자본 대비 수익률이라고 해서 ROE라고 배웠고요. 얼마를 넣어서 얼마를 버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얼마다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가총액과 수익을 나누는 것을 퍼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퍼. 시가총액을 또 자본과 비교해 보는 걸 PBR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네. 재무제표라는 것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산이 어떻고 또 손익이 어떻고 재무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건데 네 가지 관점에서 작성한 보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비상장 회사는 이렇게 내놓을 이유가 별로 없지만 네. 상장 회사는 의무적으로 이 모든 보고서를 네. 내놔야 되기 때문에 공시를 해야 되죠. 우리가 네. 상장했다면 이런 분들을 꼼꼼히 보시고 우리가 투자를 또 비상장보다는 상장 주식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 흐름표 그리고 자본 변동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재무상태표는 그냥 누적의 히스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특정 시점에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게 재무 상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손익계산서는 그 1년 동안 자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는 특정 기간 동안의 손익 상황을 보여주는 게 바로 손익계산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작년 거와 비교해 보면 당연히 수익성과 성장성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현금 흐름표는 특정 기간 동안에 돈이 어떻게 잘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게 현금 흐름표고요. 예. 자본 변동표는 특정 기간 동안에 자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자본 변동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이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자들은 어떤 점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일단 투자할 기업을 네. 제대로 선정할 수가 있겠죠. 네. 주식 투자 하세요? 안 합니다. 안 하시죠? 네. 오늘 관심이 별로 없으신 건 아니죠? 네. 재무제표에서부터 공부하시면 네. 아마 주식의 고수가 되실 수 오. 있을 겁니다. 오늘 그렇습니까? 방송만 네.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그냥 차트 보고 하는 네. 분들보다 한 50%는 더 네.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 기업을 선택할 때 용이할 수 있다. 어. 두 번째 기업 선택 때. 우리가 또 네. 직업 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이직이나 또 취업을 할 때도 이 기업의 상태를 미리 봐야겠죠. 바라보고 아. 들어갈 수 맞아요. 있다라는 게 아주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기업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네. 그리고 이게 경영진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방향, 전략 그리고 경영 수준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재무제표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어떠한 변화를 겪었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보면서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에 있어서도 아주 필요한 재무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재무제표니까 우리 재무제표를 좀 친하게 지냈으면 네.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재무제표가 이제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업하시는 분들 이제 구직하실 때도 사업자들에게도 다양한 활용 가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네. 자, 우리가 오늘 기업의 재무제표를 알아보는 이유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이 더 튼튼한가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옥석 가리기 위해서인데. 네. 주식에 투자할 때 우리가 반드시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건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예. 너만 알고 있어. 이런 정보가 왔다. 너만 알고 있어. 이런 정보가 왔다. 그러면 네. 그 직감, 그 친구의 그 소문 네. 이런 거 갖다가 이제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99.9% 망합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그죠? 네. 내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 언제가 무릎이고 언제가 어깨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한다는 것은 이런 소문과 직감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이 재무제표, 기업의 성향을 봐야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맞아요. 네. 이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요. 그 하락하는 이유도 재무제표에 나와 있고요. 왜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이 회사를 주목하게 된 네. 이유도 이 재무제표 안에 있다. 예. 그리고 잠재된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재무제표를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네. 이런 기업의 모든 것들이 이 성적표인 재무제표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렇겠네요. 과거 자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앞으로의 희망을 담아서는 만들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 참고를 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럼 이렇게 중요한 기업의 재무제표 어디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포털 사이트에 그 기업의 이름을 치면 네. 당연히 자세히 나옵니다. 예. 최근에는 또 투자자들에게 더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증권사들의 투자 의견도 그 안에 붙어 있고요. 기업의 최근 현황이나 매출 구성도 알려져 줍니다. 그다음에 네. 대주주의 지분 구조 등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더 꼼꼼하게 보기 위해서는 금감원 전자 공시 시스템인 네. 다트에 들어가서 보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항상 그 김태성 쌤 환골 탈 때 김태성 쌤도 늘 우리 학생들에게 이 기업 같은 거 얘기할 때 네. 다트를 잘 봐야 된다 그렇죠.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재무제표에도 상당히 다양한 지표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걸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거는 진짜로 너무 많으니까 다 볼 수는 없지만 이거는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회사에 있을까요? 투자하고 싶어요? 연지곤지 아나운서는 떨어지지 않을 회사. 떨어지지 않은 앞으로 전망이 좋은 전망. 회사. 그러니까 잘 파는 회사. 그렇죠. 그렇죠? 네. 성장성이 매출액 좋은 회사. 당연히 봐야겠죠. 네. 잘 판다는 건 매출액이죠. 잘 팔기만 하면 뭐예요? 남아야 되잖아요. 남아야 됩니다. 그럼 그쵸. 이것저것 다 떼고 정말 남아도는 돈이 얼만큼이냐,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영업을 매년 잘하고 있냐, 또 못하고 있냐, 이것도 봐야 되겠죠. 맞아요. 그다음에 자산이 좀 늘어나고 있냐, 줄어드냐, 이것도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자기 돈 가지고 열심히 굴리면 되는데 네. 자기 돈이 없을 경우에는 만약에 공장 같은 거 짓는데 그 돈 벌어가지고 지면 좋겠지만 네. 공장 짓는데 돈 필요하면 빚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채율이 얼만큼 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맞아요. 중요하기 네. 때문에 회사의 자산 그리고 자산과 부채의 종류 그다음에 자본금의 종류 포괄 손익 계산서 요 네 가지는 반드시 봐야 되는 필수 항목이니까 우리가 참고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 네 가지 이제 알아볼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 네 가지 필수 항목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 항목 회사의 자산부터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자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본에다가 부채를 합한 겁니다. 네. 자본금이 자산 얼마야? 플러스 부채. 자본금이 얼마야? 네. 그다음에 거기다가 너 얼마 빌렸어? 이걸 다 아. 통쳐서 우리가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퉁쳐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빚도 자산이야. 그런 맞아요. 얘기 들어봤어요? 네. 예, 빚도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여기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부채가 부채도 다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네. 건데요. 회사의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으로 이루어진다고 제가 정리할 예. 수 있고 네. 부채는 빌려온 돈인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네. 자본과 자산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부동산을 사는데 네. 아파트 5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 아파트 5채의 가격이 한 50억 정도 된다. 네. 그러면 50억에
자산 가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50억은 자산이에요. 네. 그런데 내가 얼마를 투자했냐? 20억을 투자했다. 이건 네. 자본금이에요. 네. 그리고 30억을 은행에서 융자받았다. 네. 이건 부채라고 볼 수 부채.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걸 합친 게 바로 자산이다. 자산. 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쉽네요. 표정들이 좋습니다. 이해 아 못하시죠?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주 확 이해가 네. 됐어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기업으로 가면 이제 단위가 커지니까. 뭐. 단위가 커지죠. 그래서 네.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네. 어떤 그 기업을 보는데 네. 예를 들어 뭐 한 100억짜리 기업이 두 개가 있다. 네. 그런데 부채가 한 기업은 부채가 60억이고 자본이 40억 그리고 한 기업은 또 부채가 20억이고 자본이 80억이다. 이러면 자본이 당연히 크고 부채가 적은 두 번째 기업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산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자본과 부채의 비율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산도 부채도 이게 종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내용인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 아파트를 실제 제 명의로 네. 아파트 있는 사람이에요. 오. 괜찮아요? 아파트 있는 근데 이제 사람이에요? 3분의 1 정도가 은행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가지고 있어요. 3분의 1이요? 3분의 1 정도가 아, 이제 네. 은행 거예요. 네. 융자를 좀 얻었어요. 그러면 3분의 1은 부채죠. 네. 그다음에 3분의 2는 내 자본으로 순수하게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나는 어디에 아파트가 있는 자산가예요. 자산.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맞습니다. 보시는데 요 부분보다도 이제 자산과 부채도 이제 비율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부채 중에서 빨리 갚아야 될 부채들이 있고요. 네. 그렇죠. 부채가 여러 가지 부채들이 네. 있겠죠. 그다음에 좀 넉넉히 오랜 기간을 두고 갚아야 되는 그런 부채가 있습니다. 음. 자산도 마찬가지로 현금화하기 아주 좋은 자산들이 있어요. 네. 바로바로 현금화. 근데 현금화가 또 안 되는 자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 네. 자산과 부채를 나눌 때도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누는데 어. 어렵지 않습니다. 유동 자산이라는 것은 현금화하기 좋은 거고요. 음. 비유동 자산이라는 거는 현금화가 좀 어려운,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런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부채는 반대로 유동 부채다 그러면 돈 빨리 갚아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비유동 부채다 그러면 오래 두고 나는 이런 부채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채들이 있죠. 어떤 네. 부채들이 있어요. 현금 서비스 같은 거 받으면 그렇죠. 바로바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신용 상태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학자금이나 우리 집 예를 들었지만 3분의 1 정도가 좀 저리로 오래 빌릴 수 있다. 네. 그리고 내가 천천히 갚아나가면 되는 거고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비유동 부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네. 웃어요? 아니, 지금 맞으니까 말씀드리니까 하시니까 좀 뭔가 좀 맞습니다. 약간 교주 느낌이 나서 그래요? 네. 어쨌든 네. 뭐 이런 자산과 부채 사이에서 유동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비유동 자산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또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단어들이 실질적으로 재무제표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비율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자산이 100억이에요. 한 네. 회사가. 근데 이 회사가 10억의 유동부채, 빨리 갚아야 될 돈이 네. 한 10억 정도 있는데 네. 돈도 없어요. 자산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없어요. 이제 문제가 되겠죠. 아니면 바로 팔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10억밖에 없다. 그러면 일이기 때문에 그 회사는 좀 위험하다고 좀 볼 수 위험하네요. 있는데 네. 예를 들어 그렇겠네요. 60억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언제든지 팔아가지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네. 있다. 이럴 때는 이 회사가 이것 때문에 좀 위험하죠. 하더라도 하도? 언젠가는 또 갚을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율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산과 부채 그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 꼭 봐야 하는 세 번째 항목 또 자본의 종류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실까요? 그렇죠. 네. 자본은 일단은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일단 자본금이 있죠. 네. 얼마 내가 내고 들어갔고 그다음에 거기다 자본을 통해서 받은 이익이 있습니다. 이게 자본을 초과한 이익을 우리가 자본 잉여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사가 경영하면서 쌓은 이익금의 모든 합을 우리가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이 네. 모든 걸 통틀어서 자본 총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확인해야 하는 네 번째 항목 이제 봐야 할 텐데 포괄 손익계산서라는 건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네. 예, 어떤 포괄 겁니까? 손익계산서 네. 자체는 이제 이름에서 주는 어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니까요. 포괄한다. 다 뭔가 다 포함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포함한다. 같고요. 그다음에 손익계산이잖아요. 네. 손해와 이익을 다 계산한 성적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 관심 많은 매출액, 그다음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포괄 손익계산서는 분기 단위로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액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을까요? 매출액이 전전년 대비해서 올랐고 전년 대비해서도 올랐고 올해 또 올라가고 있어. 이런 어떤 느낌이 들어요? 계속 뭐 잘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아니 느낌이잖아요. 고객들한테 선택을 잘 많이 팔리고 받고 있고. 있다 이런 생각 네. 들잖아요. 네. 그런 회사에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이익을 그 매출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쓰는 거야 이 회사는? 그 돈을 얼마나 쓰는 거야? 그래서 쓴 돈을 빼고 난 부분들 있잖아요. 그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또 올라가고 있어, 떨어지고 있어. 이런 것들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만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가 부동산 투자도 잘해. 네. 그래가지고 사실 통틀었더니 순이익이 또 얼마큼 또 났어. 이런 걸 보면 또 이 회사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를 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재무제표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또 보면 아직도 어려워요. 네, 예, 나는 어렵습니다. 모르겠다, 어떻게 봐야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꼭 있으실 것 같은데 또 더 팁을 좀 주신다면요? 좀 더 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설명했는데도 이해를 못하면 주식하지 말아야 외워야 됩니다. 네. 차라리 외우는 게 제일 네. 좋고요. 현명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차트나 이제 그래프 그리고 과거 숫자보다는 우리가 이런 재무제표 상에서의 숫자의 변동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좋겠다를 말씀을 드리고 네. 가장 중요한 거 그냥 얼마 버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네. 매출액이 얼마냐라는 것을 반드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매출액 대비해 가지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매출액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러면 이 기업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청신호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고 이 기업에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재무제표를 통해서 매출액이 단지 큰 게 아니라 계속 상승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내가 막 이런 산업군 저런 산업군을 막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네. 이 산업군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메타버스도 공부하고 NFT도 공부하고 수소 경제도 공부하고 다음 주에는 에그테크 뭐 이런 것도 공부할 거예요. 이런 산업군을 막 공부하다 보면 그 산업군 중에서 매출액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럼 그 성장하는 기업들을 쭉 빼놔요. 네. 그래서 빼놓고 한 10개든 20개든 빼놓고 네. 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순이익은 얼마나 나는지를 한번 재무제표를 통해서 한번 보는 게 가장 먼저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매출액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매출액이었고, 그 다음은 어떤 거예요? 이자 보상 비율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좀 예, 기업이 이자- 수입이 있는데 이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도 네.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아파트를 구해서 3분의 1을 뭐 은행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 예. 기업도 이제 공장도 지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비도 네. 갖춰야 되고 네. 그러려면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때 수입에서 얼마를 이자 비용으로 쓰고 있는가를 그 보는 빌렸을 것을 우리가 때니까 이자에 이자에 대한 거. 보상 배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야 좋은 기업이겠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이자 보상 배율이 계속해서 1 미만이라면 원금을 갚을 수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이런 회사는 조금 우리가 투자를 좀 지양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보는데 단순히 지금 일회성으로 이자 보상 배율이 좀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뭐 지금까지는 계속 좋았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한 번 가지고 이제 우리가 평가하지 말고 좀 지속적인 부분을 우리가 평가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네. 이 흐름이 어떤지를 우리가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매출액과 이자 보상 배율 알아봤고, 네. 이 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이 기업 재무제표 잘 봐야 될 분들, 나 어려워한다는 분들한테 또 하나 알려줘야 될 때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빵집을 하는데 1,0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벌면 10% 수익률이라고 했잖아요. 예. 내가 이제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냐 이걸 네. 가지고 우리가 ROE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본이 얼만큼 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네. 이게 바로 뭐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의 경영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요런 부분들을 요즘에 가지고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요 부분이 이제 뭐 투자가의 어떤 대가들이 많이 네.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ROE를 좀 자세히 ROE가 보는 이게 것도 수치의 기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이면 뭐 좋고 이런 게 있어요? 뭐 수치의 기준은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게 수익성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단순히
지금 상태에서 높다 낮다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변화할 수 갖고 있을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이런 체크 포인트를 잊지 마시고 자기 자본 대비해서 얼만큼 이익을 내고 있는지, 이 이익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본이 줄어들면서 자꾸 잠식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예.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음. 왜 권 대표님이 재무제표 꼭 봐야 한다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네. 요거 재무제표를 내가 꼭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마음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해도 네. 주식자는 반 이상 성공하는 거다. 제가 투자 얘기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게 공부하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산업도 공부해야 되고 차트도 공부해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재무제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회사의 있겠습니다. 건전성이 어떤지 네. 알아보는 거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럼 반대로 이 시간 얼마 남지 않아서 네. 재무제표 왔을 때 이런 기업은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네. 절대 멀리해야 된다. 이런 거 어떨까요? 어떤 걸까요? 저 같은 매출 하락하는 기업에는 투자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네. 예, 매출이 맞아요. 계속 하락하고 있다. 4년째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위험한 요소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대로 답보 상태다. 평범하게? 이것도 위험합니다. 그것도 위험한 예, 거예요? 이것도 위험합니다. 진짜요? 회사는 변화해야 됩니다. 항상 그쵸. 변화해야 돼. 아. 변화해야 고인물? 됩니다. 예, 고인물 되면 고인물.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렇군요. 보시고 원가 대비 환율에 따라서 원가율이 환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폭이 크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이번처럼 뭐냐면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갑자기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원가율이라는 것은 마진이거든요. 네. 이 마진 대비해서 이제 예를 들어 환율이 이 영향을 너무 많이 주고 있다. 어. 그러면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저는 그런 기업에는 투자를 안 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인건비가 경쟁사들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 이 부분도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예, 연구배 관리와 마케팅비 같은 선투자라는 비용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네. 소모성 경비 계속 가서 이제 접대비만 늘어나고 있다. 아.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네. 기업 그럼 중에 하나다. R&D에는 많이 쓰는 건 좋은 거죠? 아 그럼요. 좋은 R&D 거죠? 그다음에 네. 마케팅비 같은 거는 많이 쓰면 좋을 수가 좋은 있겠죠. 거고. 네. 그리고 복리후생비나 교육비는요, 사실 기업의 지표이자 우리 인적 자원을 위한 어떤 이 비용이라고 선거 지를 보시면 돼요. 위한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직원들. 예. 계속 낮다 이렇게 평가되면 저는 이 기업에도 투자를 안 할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저는 사람이 기업을 먹여 살리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맞아요. 부분들.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2% 이하일 경우 이런 것도 좀 네.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금융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 그래서 예를 들어 네. 이자 비용을 많이 내고 있다.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중요하다. 중요하게 보고 우리가 투자하지 말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유동 비율이 50% 이하라고 한다면 매우 위험하다. 이게 이거 뭐냐면 위험하다. 자본 능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자본금이 잠식되고 있다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값인데 이게 부채를 갚을 능력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유동 비율이라는 게. 근데 이게 200% 정도가 적정합니다. 네. 갚을 능력이 2배 정도는 있어야 적정하다고 보는, 아. 200% 정도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요. 그게 안 될 때는 또 위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를 위한 현금 유출이 너무 큰 기업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15초 남았는데요. 끝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오늘 뭐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기업을 바라보는 눈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업을 바라보는 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무제표니까 그 재무제표를 잊지 마시고 많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